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 일요일 심층 분석 시간을 통해서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결하고 그리고 그 다음 수순으로 나토를 침공할 것이다. 그 나토의 침공 대상은 발트 3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발진 기지는 지금 현재 발트 함대가 있는 동떨어진 러시아의 영토죠. 칼리닌그라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심층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와 똑같은 분석이 유럽 연구소에서 나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분석해드린 그 칼리닌그라드에서 대규모 전자전이 시작되고 또 이 수알키 갭이 있는 리투아니아를 향해서 대규모 침투전이 시작되었다라는 건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96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22대 격파, 장갑차는 59대 격파, 차량 65대 격파, 특수장비 12대 격파, 야포 51문 격파, 다련장 로켓 2문 격파, 미사일 한 발 요격. 야, 이 전과만 보면 마치 작년 7월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시작했을 때 한참 우크라이나 장비 좋고 또 물자 풍부할 때 그 시기에 나오던 전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포도 51문, 다른장 로켓 2문 뭐 이러면 거의 뭐 한 개 포병 예단이 하루에 날아간 거죠. 전차, 장갑차 이것도 역시 한 개 기계화 예단의 장비가 하루에 그냥 날아간 거죠. 병력 960명 거의 뭐 보병 2개 대대 분량이 날아간 거죠. 자, 이 정도로 엄청난 전과가 나왔는데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68회의 교전을 했고 동부 전선에서 매우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쿠판스크 그리고 아우디우카 이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상군 사령관이죠. 시리스키 상장은 바흐무트와 세베르스크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 바흐무트는 이미 도심은 다 내줬죠. 그런데 이제 도심 남부 지역에 우크라이나가 조금 이익을 본 곳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이제 위중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지역을 내주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봐지고요. 또 여기 크레미나 전선인데 크레미나가 이 돌출부로 이렇게 밀렸죠. 이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세베르스크라고 있어요. 세베르스크. 이 지역을 그래서 세베르스크 전선이라고 하는데 이 세베르스크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바로 그 유명했던 세베로도네츠크가 있고 그 아래 리스칸스크가 있고 그 위에 루베즈노에 그러니까 이제 전쟁 초기에 완전히 격전이 벌어졌던 바로 그곳이죠. 여기가 지금 어렵다. 즉 러시아가 여기에서 대공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빨간 점 하나하나가 보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 빨간 점 하나하나가 러시아군의 휴대폰 발신 그것들을 카운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점 하나가 100개의 휴대폰 그 발신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가 최소 100명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휴대폰 안 쓰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전쟁할 때, 전투할 때 휴대폰 자, 여기 보면 여기다 그냥 때려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민간인들도 이걸 정리할 수 있으니 군에서는 훨씬 잘할 수 있겠죠.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폴란드 총리가 키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차관 형태의 군사 지원을 발표했는데 폴란드 총리 새로 정권 바뀌었죠. 그래서 좀 이 친러 그리고 친독 성향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나토 침공한다. 뭐 이렇게 되니까 폴란드가 이제 격전장이 되는 거죠. 뭐 친러다 이건 러시아하고 좀 사이가 좋았다 뿐이지 폴란드를 갖다 들어받쳐서 러시아 갖다 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러니 이제 키우 방문해서 차관 형식으로 군사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차관 안 하고 지원해 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뭐 폴란드도 그렇게 넉넉한 나라는 아니니까 차관 형태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군사 지원, 서방의 군사 지원 지연으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크라이나의 각 부대들이 이제는 부대 단위로 글로벌 드론 모집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우크라이나 정부 단위로 뭐 이렇게 해서 글로벌 드론 모집해서 드론 좀 지원해 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대대별로 여단별로 홈페이지 만들어서 드론 좀 지원해 주세요 해서 이렇게 각각 드론 모집 캠페인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신뢰도가 어떻게 담보가 될지 이를테면 우크라이나 정부에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거하고 드론 기부하는 거하고 어떤 뭐 부대 예를 들어 47 예단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예단 마크하고 홈페이지 만들어서 드론 사게 돈 좀 보내주세요 또는 드론 좀 보내주세요. 자 이랬을 때 이걸 이렇게 아주 선뜻 줄 수 있을까, 신뢰성이 있을까, 진짠가 가짠가 생각될 수 있겠죠. 백악관은 향후 몇 달이 중대고비다. 그래서 의회 결단 내려서 빨리 610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통과시켜줘야 된다.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맞아요. 중요한 시기 맞습니다. 펜타곤은 이 오스틴 장관이 이제 그 전립선 수술의 후유증으로 중환자실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4일 동안 완전히 소식 두절됐었는데 지금 이제 퇴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람슈타인 회의해서 이 동맹국들, 우방국들, 또 나토들, 국방장관들 모여서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 하죠, 독일에서. 근데 거기에 직접 참석은 못하고 집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 본토 방공망은 스위스 치즈 같다. 라고 조롱했는데요. 최근 산트페테르부르크를 드론으로 뭐 5일 연속 폭격을 하고 뭐 계속 이렇게 폭격을 했죠, 드론으로. 그런데 계속 뚫린다는 겁니다. 구멍이 숭숭 뚫렸다. 그래서 스위스 치즈에 구멍 숭숭 뚫린 치즈 있죠. 그것처럼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바로 그 치즈. 그래서 그것처럼 방공망이 구멍 숭숭 뚫려 있다라고 조롱을 했고, 자 이렇게 조롱을 받으니 러시아가 빡쳤는지 열받았는지 폭격기를 대규모 발진해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대량 폭격을 가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가 되면 전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 유엔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협상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서방이 협상을 거부해서 휴전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미국 전쟁연구소죠 ISW는 러시아가 아우디우카 그리고 도네츠크 서쪽에서 진격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데, 이 ISW의 전황 지도를 보면 이 아우디우카 남쪽에서 격전지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아우디우카 동쪽에서도 격전지를 만들고 있죠. 이렇게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고 있고, 또 이 도네츠크 쪽 불레다르 지역인데 거기서도 지금 러시아군이 진격해 나가고 있다. 마린카 남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전쟁연구소가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보시다시피 어제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 중부 지역, 남부 칸 유니스, 그리고 이집트로 가는 국경 지역까지 폭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특히 남부 칸 유니스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군이 이 가자지구 시가전에서 장교 3명이 전사했는데 전부 칸 유니스다라는 거예요. 칸 유니스에서 소령 1명, 그리고 중위 2명이 전사를 했다. 그래서 누적 전사가 198명이다 라는 거고, 또 여기 북부 지역 헤즈볼라와의 전투 상황을 보면 여기도 뭐 여전히 어마어마한 폭격을 헤즈볼라를 향해서 퍼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칸 유니스 시가전이 격화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대표인들이 라파, 즉 이집트로 나가는 이 라파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하마스는 노스 가자 지역의 게릴라전을 확대해서 이 노스 가자 지역에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자, 이 지역에 민간인들 다시 돌아오세요. 우리 여기 다 정리 다 했어요. 하니까 민간인들 돌아오는데 여기 하마스들이 대거 섞여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게릴라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또 옆에 있던 민간인들 폭격받으니 또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 피해가 하마스가 원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 포스트는 하마스 조직의 60% 이상이 전투 불능 상태다. 35%만 가용되고 있다라는 건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어제 뉴욕타임스가 이스라엘군이 뭐 여기에서 지금 석 달이나 작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마스 25에서 30%만 제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포스트가 야,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 25에서 30% 제거, 그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하고는
그래, 제거, 죽인 거 30%, 하마스 전체에 보면, 그리고 체포한 거 7.7%, 그리고 부상 26.7% 해서 30%를 뉴욕타임즈는 이 죽은 거, 전사자, 하마스 전사자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70%는 뭐 아닌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했는데, 야, 똑바로 하자. 체포 7.7, 부상 26.7. 그래서 현재 가용한 하마스 부대원은 35.7. 이거밖에 안 되잖아. 35.7%만 가용하다 하는 거하고 30%만 죽였다라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포스트가 뉴욕타임스를 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언론들 정말 올바른 공정한 보도해 주기 바랍니다. 벤 비그르 이스라엘 전시 내각의 국가안보장관이죠. 아주 강경파. 이 사람이 서한지구 내 외부 세력 침투 공작이 증가 중이다 라는 건데, 그래서 보면 서한지구에서도 이제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민간인이 사상했다, 체포했다, 부상당했다, 뭐 굉장히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외부 세력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런 전투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크네세트, 그러니까 의회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했고, 이게 이제 노동당 좌파 정당에서 상정을 했어요. 했더니 표결해서 찬성 18, 반대 102 해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을 당했는데, 뭐 이런 투표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뭐 상처를 세게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표결이 벌어지는 그 시점에 피랍자 가족들이 크네세트, 즉 의회에 난입을 해서 협상과 휴전을 요구하는 시위를 의회 안에서 벌였다. 근데 이제 의회도 여기도 경비원들이 다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뭐 강하게 제압할 수 없으니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CNN 방송은 이스라엘이 즉 이스라엘의 치프 스파이 치프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모사드 국장인지 아니면 신베트 국장인지 이야기는 안 하고, 스파이 치프가 휴전 조건으로 하마스 지도부 니들 망명시켜주고 신변 보장해줄게 라고 제안을 했다 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CNN에서. 그런데 하마스에서는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냐? 여기 지금 계속 있어야 그 어마어마한 재산 계속 불려나갈 수 있는데, 나가면 끝이죠. 왜? 지원금들, 그리고 지원 물품들 이런 것들을 착복하고, 또 그들의 국경무역, 마약무역 이런 것들을 독점하고 해야 되는데 나가면 끝이죠. 그래서 안 나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갈 시점은 언제냐?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때, 야, 이대로 있다가 내가 죽겠다 라고 생각될 텐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라는 거죠. 네타냐후 총리는 피랍자 가족 대표단과 면담을 해서 지금 협상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필라델피아 회랑 통제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회랑이 바로 이 국경 이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 이집트 니들이 말이야 여기 통제를 잘 못하니까 하마스가 굴을 통해서 뭐 어떻게 통해서 니들에게 뇌물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무기를 이만큼 들어와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앞으로 우리가 거기 폭격할 수도 있어? 자, 이렇게 되니 이집트가 만약에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또 이집트 입장에서 자기네들 영토인데 영토를 공격하면 이것도 주권 침해죠. 그래서 그렇게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군벌이죠. 여기가 이스라엘의 아슈도드 항구,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다가 드론을 공격했어요. 바로 여기 아슈도드 여기 있습니다. 가자지구 위에 아슈도드. 여기를 공격을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에 격추되었다라는 소식까지 알려드렸고, 자, 이제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최근 유럽 각국 최고위급 관료들의 입에서 러시아의 나토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트해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됐습니다.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에서 나토를 겨냥한 광역 전자전을 시작했으며 여행객과 이주민으로 가장한 거수자들의 리투아니아 침투가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발트해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광역 전자전을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이 일대 위성 항법 장치 사용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복수의 유럽 워싱턴 소식통들이 1월 23일 리포트했습니다. 마커스 존슨 등 현지 소식통들은 GPS 제밍을 중심으로 한 이번 전자전은 적어도 12월 8일부터 시작되었고
발트해 전역과 스칸디나비아 반도, 폴란드와 독일, 동유럽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다수의 전파 전문가들과 협업해 이 제밍 전파의 근원지를 추적했는데요. 이 방해 전파를 역으로 추적한 결과 전파 발신 좌표는 북위 54도 93분 88초, 동경 20도 24분 42초, 칼리닝그라드 피오네르스키에 있는 러시아군 92616 부대 주둔지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최근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미국제 정밀 유도무기 GPS 항법 장치를 교란하는 것은 물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시스템을 먹통으로 만들었던 토볼 전자전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미국의 CCS 블락 10.2와 마찬가지로 위성 항법 장치를 제밍하는 것은 물론 업링크와 다운링크 양방향 전파 방해가 모두 가능한 장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트 일대를 비행하는 여객기들은 GPS 항법 장치의 정확도가 크게 낮아져 관성 항법과 무선 항법, FMS 운항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지역 항법 방식으로 항로를 유지하고 있고 이 일대를 오가는 선박과 어선들 역시 항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발틱 지역에서 대규모 전파 교란을 시작한 러시아는 발틱 3국, 그 중에서도 리투아니아에 대한 침투 활동도 크게 늘렸습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럽 정책 분석센터 CPA는 1월 22일 보고서에서 지난해 리투아니아를 거쳐 칼리닝그라드로 이어지는 철도의 허점을 통해 리투아니아로 들어온 미 입국자 숫자는 전년 대비 5배 폭증한 14,000여 명에 달한다 라며 이들이 위장한 러시아 요원이나 군인일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CPA는 리투아니아가 이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유럽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리투아니아는 물론 나토 전체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리투아니아 등 발틱 3국이 러시아계 주민들을 박해하고 추방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는데요. CPA가 경고한 하이브리드전 위기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발틱 3국 지역, 특히 리투아니아 지역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이 1월 중순부터 수알키 갭 일대에 스트라이커 예단을 전진 배치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정말 올해 유럽을 겨냥한 위험한 도박에 나설지 우려를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2012년경에 북한이 우리 인천공항 쪽에 광범위한 전자전 GPS 제밍을 했죠. 그래서 우리 여객기들이 이착륙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광역 제밍을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이게 작년 12월 8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전파 GPS 제밍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이제 빨간색 부분이 제일 심하게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점점 퍼져나가는데 여기가 어디냐? 바로 칼리닝그라드입니다. 칼리닝그라드 북쪽과 동쪽이 바로 리투아니아, 칼리닝그라드 남쪽은 폴란드, 그 리투아니아를 북쪽으로는 라트비아, 발트 3국 나토죠. 라트비아, 또 동쪽으로는 벨라루스가 감싸고 있고 그 라트비아와 벨라루스 옆으로 이제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리닝그라드에서 전파 방해를 해서 지금 여기 이만큼이나 깠으니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그리고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베네룩스 3국, 그리고 스웨덴까지 전부 그냥 제밍을 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얼마나 많은 비행기, 항공기, 여객기들이 다닐 것이며 이 발트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여객선, 상선, 어선들이 다니겠습니까? 이 교통들이 다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자,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바로 여기입니다. 92616 부대인데 여기에 있는 이런 안테나들이 있어요. 굉장히 큰 부대죠. 여기에 토볼이라고 하는 이 위성 통신까지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안테나가 있는데 이 안테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나가다 사진 찍은 거예요.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워싱턴 소식선들이 찍은 거예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제밍을 한다. 근데 이제
우리 주한미군에도 미 우주군이 있고 그 우주군이 CCS 블락 10점이라고 하는 이 위성을 제밍할 수 있는 또 업링크, 다운링크 전부 그냥 제밍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는데 미국은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근데 여기는 고정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크네요. 자, 이런 걸 가지고 GPS 제밍을 해서 저 수백 킬로 단위의 GPS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건데 그 왜 이러냐? 이제 리투아니아를 때리려는 사전 작업에 들어간 거다라는 CPA의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분석 보고서가 유럽 정책 분석센터 CPA에서 나왔어요. 이게 바로 제가 그저께 심층 분석을 통해서 러시아가 6월까지 우크라이나전을 종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수알키 갭이 있는 이 발트 삼국을 칠 거다. 그 명분은 발트 삼국에서 이 발트 삼국이 러시아인을 박해하고 추방하고 있다 라고 말한 1월 16일 푸틴의 발언에서부터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분석을 여기에서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리투아니아의 아까 그 연구소의 분석대로 하면 여기가 리투아니아, 여기가 칼리닝그라드, 여기가 벨라루스예요.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칼리닝그라드까지 철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무비자, 여권도 없이 그냥 다녀요. 여권도 필요 없어요. 자, 벨라루스의 동쪽이 러시아 본토인데 여기 벨라루스의 서쪽 발트해 연안에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가 있어요. 이 남쪽은 폴란드, 여기는 리투아니아예요. 다 나토죠. 그런데 이 칼리닝그라드와 뭐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하는 소련이 무너지는 그 시점에 협상을 한 게 민스크에서부터 이게 원래 뭐 철도가 있었겠죠. 칼리닝그라드 가는 철도. 이건 보장해주자. 리투아니아가 나토로 가더라도 라고 협상이 되어서 지금도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데 다만 이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여권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그냥 기차만 타면 가요. 그런데 중간에 문제는 여기 나토죠. 여기는 비자가 있어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차를 타고는 이 빌뉴스, 여기가 이제 리투아니아 수도인데 빌뉴스 역에 잠시 정차할 때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내리도록 문을 닫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젊은이들이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리투아니아로 여권도 없이 여기서 기차 나 칼리닝그라드 갈래요 하면 표만 끊으면 아무나 다 타니까 중간에서 비자가 있어야 되고 여권이 있어야 되는 이 리투아니아에서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자들이 작년에만 14,000명 추산. 그런데 들어오면 여기는 또 나토니까 폴란드로 독일로 뭐 또 같은 EU니까 그냥 비자 없이 여권 없이 다 가는 거죠. 자, 이들이 이제 나토를 흔드는 또 리투아니아를 공격하는 그 사이버 또는 실제 전사가 될 수 있다. 그걸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는데 뭐 굉장히 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수알키 갭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폴란드와 이 리투아니아 이 사이에 있는 이 국경 지역 여기가 수알키 갭이에요. 러시아는 이 수알키 갭을 뚫어버려야 돼요. 왜? 벨라루스는 자기네들 뭐 속국이나 마찬가지니까 벨라루스와 이 칼리닝그라드를 이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리투아니아를 제거하고 싶은 거죠. 여기를 이어서 칼리닝그라드를 안전하게 만들고 싶고 그래서 산드페테르부르크 외에 이 북유럽 지역에 부동항을 확실하게 갖고 싶은 거죠. 지금은 불확실한 상태이지만 자, 그래서 이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이 스트라이커 여단을 한 개를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 찍히고 있고 나토가 이 지역에 올 5월까지 9만 명을 동원해서 군사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전쟁 위기가 있다라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유럽에서 러시아와 정말 큰 대결이 예상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드리면서 야,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